사랑합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강의하는 박은선 교수입니다. 진리의 자유터전 백석대학교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어가는 교육,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립정신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학부에서는 기독교와 사회복지라는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하신 사랑이 사회복지라는 도구로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영적 사랑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조선 땅 한반도에 보내심을 받아 예수 복음을 전하며 교육, 문화, 의료, 독립운동, 그리고 사회복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외국인 청년들을 부르셔서 눈물과 땀, 피를 흘리며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발전시켰고 예수 믿는 대한민국으로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오늘날의 우리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백석대학교는 백석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이 있습니다. 인성개발본부 이계능 교수님이 에스파이푸스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은 인간의 인성은 인간 행동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인성은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으로 정신력, 심력, 체력의 차원으로 구분되며 정신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측면으로 인식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백석 정신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을 기반해서 기독교 사회복지 인물을 탐색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삶과 순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우리 백석인들과 또 국민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사회복지 유진벨 선교사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오승호, 유정훈, 김도연, 함인재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요로 유진벨 선교사의 성장과 배경,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도입 과정, 우리 사회에서 행한 활동과 우리 사회에서 미친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겠고, 다음 두 번째로는 에스파이푸스 인물 분석으로 정신력, 심력, 체력으로 나누어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원분들의 소감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의 성장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유진벨, 한국명으로 배유지 선교사는 1868년 미국 동남부 켄터키주에서 출생하여 스코틀랜드계 장로교 집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즉,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 가치관을 접하며 인성과 도덕을 배우게 되었고, 교육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자라 나중에는 교육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젊은 시절부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는데요. 켄터키주 센트럴 대학교에 입학하여 1891년 최우등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그는 유니언 신학교와 루이빌 신학교에서 수학한 후 1893년 조선의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유진벨은 그의 스승이었던 토마스 드와이트 위더스푼 교수의 딸 로티 잉그럼 위더스푼과 함께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으며 이듬해 둘은 결혼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유진벨은 아내 로티 잉그럼 위더스푼과 함께 1895년 4월 6일 27세의 나이로 재물포항을 통해 조선 땅을 밟을 수 있었고, 이후 한국에서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사회복지 도입 과정입니다. 앞서 발표했던 내용에 나왔듯 1895년 조선 땅을 밟았고 1898년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1905년 11월 20일 진료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그 진료소이고, 진료소는 배유지 목사, 즉 유진벨 선교사의 사퇴임과 동시에 주일에는 예배 처소, 주중에는 진료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진료소는 오늘날의 광주 기독병원의 모태입니다. 다음은 1908년 2월 1일 광주 남학교 개교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한국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학교를 세울 필요를 느끼고 대한제국의 인가를 얻어 25명 이상의 남학생들과 함께 양림동의 숭일학교, 즉 광주 남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자신의 임시사택에서 시작한 학교는 1910년 광주의 최초 서양식 건물인 이 학교를 지어 학교 건물로 사용하게 되었고, 학교 교명인 숭일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피아 여학교입니다. 1908년 광주 남학교가 개교한 지 2달이 지난 4월 1일 수피아 여학교가 개교하였는데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택의 사랑채에서 수피아 여학교를 개교하고 초대 교장으로는 엄연나 선교사를 취임시켰습니다. 수피아 여학교는 오늘날의 수피아 여자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수피아 여학교입니다. 1995년 유진벨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1925년 9월 28일 유진벨 선교사는 57세로 별세하였는데요. 유진벨 선교사의 외증손인 인세반, 인요한이 한국에서 4대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세반은 유진벨 재단을 설립하여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한 공무를 지원하고 있고, 사업을 비롯해 결핵퇴치운동, 의료약품 장비 지원 등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입니다. 1898년 부인인 오엔 선교사와 목표에서 교회를 개척하였는데요. 1904년 12월 25일 유진벨 선교사의 임시사택에서 한국인 기독교인 3명의 가정을 포함한 40여 명이 모여 광주 최초의 공식적인 개신교 복음주의의 예배를 드렸으며, 1906년 북문안 사창골을 교회 처소로 확보하여 이후 대한제국의 90군대의 무기고 훈련원으로 사용하여 광주 복음화의 최전방 기지로 탈바꿈하여 장차 일제화 민족운동을 주도해 나갈 인재양성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5년 11월 20일 유진벨은 사택의 진료소를 개소하였는데요.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이 되었으며 결핵 환자 치료를 통한 선교, 전문인 의료 양성, 지역사회 보건사업 등 이런 영향력들을 많이 끼쳤고, 이 병원은 오늘날의 광주 기독병원의 모태입니다. 다음은 학교 설립입니다. 유진벨은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시작하였는데요. 유진벨 선교사가 지은 광주 남학교와 수피아 여학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재학생과 교사들이 대거 참여한 일로 인하여 중학교 과정이 폐지되기도 하였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원인이 되어 보통과도 폐교되기도 하였으며, 광주에서 1919년 3월 10일에 일어난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만세 시위를 벌여 옥살이를 하는 등 독립운동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 지원입니다. 유진벨은 단순히 선교사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외국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인이 일제강점기 동안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벨 재단입니다. 유진벨 선교사의 정신은 그의 후손과 미국 내 한국인 후원자들에 의해 이어져 나갔는데요. 오늘날 유진벨 재단은 북한에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는 인도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유진벨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 활동을 통해 그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스파이프스 인성 이해입니다. 에스파이프스 인성 의미와 개념은 인간의 인성은 인간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성은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으로서 정신력, 심력, 체력의 차원으로 구분되며 정신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측면으로 인식합니다. 정신력 분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성은 유진벨은 조선의 의료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조선 사람들이 작은 병에도 사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으며, 이후 조선의 의료체계를 바로잡고자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양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는 훗날 의료복지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치로는 유진벨은 자신에게 지닌 의미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발견하고 낯선 땅 조선과의 선교를 하였으며 훗날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목적은 유진벨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 인성과 도덕 교육을 중요시하는 환경에서 자랐으며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언어 훈련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성입니다. 자아관. 유진벨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조선에서의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세계관은 유진벨은 고국에서의 편안한 삶이 아닌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가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세계 시민으로서의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문화관은 유진벨은 타인에게 봉사하는 자신의 행동의 근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닌 진심을 다해 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력 분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성은 인식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조적 사고가 있는데요. 인식적 사고는 유진벨 본인이 선교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선에 왔으며 자신은 한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호남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논리적 사고는 유진벨은 조선에 왔을 때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병원을 만들었으며 여성들의 교육에 열악함을 느끼고 여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창조적 사고는 유진벨이 선교활동을 하려고 하였을 때 조선인들과 극심하게 부딪혔지만 그는 조선인들이 서양인을 신기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을 공개해 집에서 교제와 선교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성입니다. 감정인식, 감정표현, 감정조절이 있는데요. 감정인식에서는 유진벨의 글을 보면 그는 당시 조선의 백성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선 백성들이 관리들의 횡포에 견디면서 살고 있었음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정 표현입니다. 그는 나주 지역에 나주 지부를 설치하려고 하였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기보다는 더 큰 노력과 시간을 들여 목포 지부 설립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감정 조절입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첫 번째 아내를 심장병으로 보내고 두 번째 부인 또한 교통사고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조선을 미워하지 않고 더 열심으로 선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력 분석입니다. 신체성은 건강 개발, 태도 개발, 자원 활용이 있는데요. 건강 개발은 유진벨의 아내 로티 위더스푼이 심장병에 걸렸으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남편이 전도 여행하는 중 홀로 세상을 떠나 유진벨은 미국으로 잠시 가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한국으로 와 시련들 속에서 선교 활동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태도 개발. 유진벨은 언어 훈련을 하고 선교를 준비하였고 이어 목표가 개항되기 전에 나주에 내려가 선교지부 개척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원 활용입니다. 유진벨은 선교 활동을 하기에 부족한 시간들과 부족한 자원들을 개발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였고 다른 선교사들과의 중복을 피해 호남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교육과 의료사역에도 집중하여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사회성입니다. 팔로워십, 파트너십, 리더십이 있는데요. 팔로워십에서는 유진벨은 남장로교에서 파송되어 27세의 나이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파트너십은 목포 선교부를 설립하고 교회 개척과 교육 활동에 종사하였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남장로교 선교부와 함께 협력하며 교육사업과 의료선교, 교회 개척에 힘을 썼습니다. 리더십은 유진벨은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숭일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한국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썼으며 독단적인 리더십보다는 한국인 공동체와 협력하여
일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소감입니다. 오승호님께서는 선교사님은 좋은 학교를 졸업해 미국에 살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조선이란 국가에 평생을 바쳐 하물며 자신의 두 아내도 조선이라는 국가에 바치면서 조선을 위해 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승호님께서는 자신도 선교사는 아니지만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 오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조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가셨는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대화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정훈님께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의료, 교육, 복지 무엇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었는데요. 특히나 의료는 제대로 된 치료시설이 없어 작은 병에도 죽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또한 20세기 초에는 일제의 식민 통제를 받으며 더더욱 선교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했던 조선에 선교를 하러 온 유진벨 선교사가 정말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어쩌면 당연한 혜택을 누리고 있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고 돈이 없으면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유진벨 선교사님의 그 외에 여러 선교사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과제를 하면서 자세하게 몰랐던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들어오게 된 과정, 사회복지의 베이스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었으며 여러 선교사님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유진벨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자신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하민재님은 시간 관계상 PPT로 소감을 발표하고 이상으로 기독교와 사회복지, 유진벨 선교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